그 지금 공천에 대해서 빨리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 이재명이가 공천하는 걸 보면 우리 이 박사님 네. 통진당의 선을 넘은 것 같아요. 네. 이석기 정당보다 더 강력한 이 사람들을 지금 공천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약간 그 섭섭하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저 선거 공학적으로 네. 이재명이 이를 상대하고 끝까지 선거를 4.10 선거를 하면은 저 한마디로 꽃놀이 패다. 네. 왜냐면 범죄자고 저건 뭐 사법 리스크 재판 받다 보면 저거 발목 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재판 받자마자 아니 저 선거 끝나자마자 감옥 보낼 수도 있고 네. 요 꽃놀이 패다 하고 느슨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재명인 그걸 알아요. 자기는 감옥 가면 끝나는 걸 알고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 누구와도 손을 잡는데 지금 조국하고도 손을 잡았잖아요. 조국이 아니라 자기 위성정당의 간첩들 종북들하고 손을 잡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법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고요. 선거 체제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기로 나섭니다. 이제. 네. 그런데 얘네들 뒤집어 엎는데 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울 때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몇만 명을 상대해요. 근데 실제로 조폭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저쪽에 수천 명이 와도 이쪽에 열 몇 명이요 죽기 살기로 하면은 수천 명이 도망간대요. 세상에. 수천 명이 도망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네. 내가 대한민국을 먹어버리겠다. 아. 감옥은 아유 난 감옥 가면 이미 끝나니까 네. 먹는 방법은 다수당이고 무슨 정상적인 선거고 정상적인 재판에서 변호사를 잘 써가지고 뭐 방어하고 이거는 이제 안 통한다는 걸 알고 뒤집어 엎겠다. 아. 그러고선 종북 간첩들 위성정당 꽂고 조국과도 손을 잡고 송영길과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나중에 또 참. 이렇게 해서 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간첩 비스름으로 한 사람이고 저 범죄자들이잖아요. 네. 범죄자가 범죄자하고 손잡고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되치기 당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선거가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고 박사님, 네.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게 그게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종북주사파 단체 중에 네. 이 경기 동부니까 용인, 네. 성남 이쪽을 근거지로 해서 활동한 조직인데요. 네. 예, 북한은 그 지하당 조직을 할 때 네. 자기들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은 누구 하나를 포섭해서 네가 책임자가 돼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절대 한 데다가 힘을 모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위험이 생기거든요. 하나는 잡히면 다 잡힌다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게 언제 딴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점조직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잘 모르게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 경주를 시키다 보면 그중 빨빨거리면서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는 데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쪽에다가 계속해서 지원을 더 줘요. 그렇게 해서 그쪽이 중심이 되게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종북 주사파 중에서 가장 전투적인 집단이 모여 있게 된 것. 네. 이것이 경기 동부연합입니다. 아. 이 경기 동부연합은 그 지역의 그 대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우선 이른바 인서울이 아니에요. 네. 인서울이 아니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뭐 사상이나 무슨 이론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석기 같은 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은 바로 행동으로 움직일 그런 전투적인 종북주사파 행동대원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조직을 이석기가 아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리보루셔너리 오거니제이션 혁명조직. 네. 이래서 실제로 이 자들이 만약에 남북 간이 6.25 같은 거를 다시 한 번 더 할 경우에는 당장 해와전화국부터 점령해 갖고서 통신망부터 무력화 시켜야 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보면 정말 조잡한 수준의 계획이지만 어쨌든 이것들은 그걸 행동하겠다고 계획까지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기 동부연합은 지금 여러 간첩단 조직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자생적으로 나타나서 이 이석기라는 자기들 안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한 지도자를 만나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 된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 동부연합이 그 지역 기반인 성남에 시장하겠다는 이재명이를 포섭했다. 포섭했어요. 맞아요. 예, 저는 캐스- 그렇게 보고 캐스팅. 있습니다. 그건 예. 유동규 그 열사가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결국은 그 정당이 해산됐지 않습니까? 네. 이석기 정당은 하는데 지금 이제 최고의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우리 저 신혜식 대표님 아니 지금 그 이재명이가 공천하는 걸 보면은 나는 그 간첩 세력들을 공천하는 것 같이 보여 내 눈에는. 고성욱 박사님 말씀의 연장선으로 봐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봤을 때는 이 86 체제, 이 기득권화됐다 이거죠. 기득권화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아, 사실 종북이란 말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좌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안에서. 맞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봤을 때 이 광화문 탄핵 집회, 네. 그다음에 광우병 촛불 집회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로 움직이는 세력만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구나. 그걸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거든요. 탄핵 때 광화문 촛불 집회로 인해서. 그래서 아, 이제는 기득권화된 86 세력들은 네. 몰아내고 실질적인 조직과 행동을 가진 세력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좌파 운동 세대 교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 이재명의 경기 동부연합이 거기 중심이 됐고, 네. 그래서 위성 정당에 벌써 이미 통진당 세력들과 좌파들에게 열석을 배분해 준 겁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걸 갖다가 이재명이 자기 생명 연장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네. 생명 연장 이전에 지금 좌파 세력들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네. 때문에 지금 문재인도 꼼짝 못 하고 있고요. 뭐 조국이 지금 뭐 지지율이 15% 나온다고 하지만 네. 점진적으로 그 세력이 이제 힘이 빠질 것이고 네. 경기 동부연합과 궤를 같이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노조 운동인데 그 노조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언론 노조가 그 핵심 중에 핵심이고 꼭대기에 있습니다. 네. 그 꼭대기와 경기 동부연합 운동권 좌파 세력이 합치면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우리가 그거를 그동안 당하고 목도하고 봐왔는데 네. 국민의힘이 아 이제 좀 분위기 좋아졌어. 아이 뭐 우리가 할 수 있어.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달 한 중순 정도부터는 네. 조국 신당이든지 뭐 문재인이든지 이재명에 대항하는 집단에 대해서 언론의 집단 린치가 가해질 거고 네. 이미 이준석에 대해서는요 네. 벌써 비판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한 말씀만 좀 더 네. 드리면 이 지금 정북 수사파들이 하는 것이 의회 전술인데요. 네. 이 의회 전술은 맨 처음에 레닌이 시작한 거예요. 레닌이 그 레닌을 볼셰비키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그렇죠. 뜻이 소수파라는 뜻이에요. 다수파는 맨셰비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합법 공간, 의회라는 합법 공간에 자기네 혁명가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이걸 휘젓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의회에다가 국회의원을 몇 명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소수파가 다수파를 잡아먹고 맞아요. 이 혁명을 하잖아요. 네. 이 의회 전술이 이제 10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는 공산주의자들은 다 알아요. 히틀러도 마찬가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의회 전술을 다시 그대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석기 하나가 국회를 얼마나 어지럽혀 놨습니까? 강성이라는 자 하나가 들어가는 바람에 대통령이 무슨 축사하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그런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한 10명 가까이가 이게 들어가서 이 의회 전술을 제대로 구사를 하면 이 자들은 무슨 그 국회의원 특권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혁명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저걸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저 의회 전술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온 종북주사파나 용공분자들 있잖아요. 이 자들을 국회 복도에서 만나서라도 뚫겨서 한 대 할 수 있는 그런 전투력 있는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을 네. 우리도 국회로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들이 무력을 언제든 쓸 수 있다고요. 네. 그럴 때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전투력 있는 전투적 자유주의자들. 이제 이 사람들을 들여보내야 되는 이제 해답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우리 이봉규 그러니까 박사님. 제가 그 어. 경기 동부연합에 네. 조금 더 아. 추가를 드리면 네. 제가 이제 한 10년간 그 용인 외대에서도 강의하고 이문동 외대에서도 아이고. 양쪽을 다 강의를 했어요. 그렇구시만요. 이제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쪽 가고 아. 일주일에 근데 네. 확연히 다른 게 야. 용인 외대를 가면은 네. 이문동 외대에서 네. 그러니까 본교다 분교다 이거 차이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용인 외대에 가면요 서늘해요. 아, 근데 이 제 강의를 일부러 신청을 해서 어. 이 종북들이 들어와서 땡깡을 부리는데 아. 눈동자들이요. 하. 눈동자들이 벌써 무섭습니다. 아이고야. 이 간첩들 눈동자들이요. 네. 완전히 서늘해요. 야. 그리고 이러고 이제 토론을 시키면은 완전히 뭐 이상하게 걔네들은 학점을 포기하고 들어와요. 야. 아, 이봉규 과목은 나는 이제 이건 뭐 안 받는다. 너 이 네. 새끼 한번 죽여봐라고. 네. 근데 이 용인외대 캠퍼스가 엄청 큽니다. 아.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아, 그래요? 넓어요. 오. 근데 산이에요, 막 이렇게. 근데 거기서 막 게릴라 훈련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 아로들이. 이야. 이석기가 이야. 지네 선배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 붕붕 날랐대요.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간첩 훈련하는 붕붕 것만. 날른 게 네. 경찰이 이석길 잡으러 어. 들이닥치면 네. 서너 명이 오면 그거는 잡질 못한대요. 야. 붕붕 날라서 도망가고 그 이석기 후예들이 예. 지금 학생들도 제가 이제 강의 이제 한 10년 안 한 지가 10년 넘었는데 네. 아마 지금도 이어질 겁니다. 와. 그 이석기 후예들이 아. 게릴라 훈련하고 걔네들이 밤에 거기서 막걸리 먹고 소주 먹으면서 네. 강의실 그다음에 그 학생회관 뭐 네. 그다음에 그 산에서 네. 훈련하고 계획 짜고 이런 어마어마한 청년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랑제일교회도 네. 청년부의 그 신앙 무장으로 맞아요. 강력한 조직이 있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종북의 이 아로 조직이요. 네. 지금도 우리가 국힘당은 상상도 못하는 조직이 네. 지금 새파란 19, 20, 21, 22 네. 얘네부터 지금 60, 70까지 네. 쫙 이어져 있다. 네. 무서운 조직이에요. 이거를 맞짱 뜨려면 국힘당 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3,000명 되는데 얘들은요 내가 죽어라 그러면 죽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40년 동안 양육해서 걔들 엄마 아빠를 내가 주례를 했으니까. 아니 근데 내가 기독교 무장의 우파가 그런데 네. 좌파는 더 강력하다니까. 더 강력하죠. 더 자, 응집력. 신혜식 대표님, 일단은 우리 시간 관계상 저쪽은 저렇게 나오는데 이제 전체가 다 이제 그 이재명 쪽으로 결정된 순간에 다 합해지겠죠. 그렇죠. 합해지는데 우리 정당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공천은 어떻게 보입니까? 한동훈은 도대체 뭐라고 공천을 합니까?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늦게 온 이유가 네. 이제 국회에서 아. 이제 중요한 분들을 좀 만났어요. 아, 만나서 음,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들 얘기가 물론 이제 컷오프 되신 분들이니까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이제 네. 쌓여 있는데 이분들의 이제 한결같은 얘기는 네. 한동훈 공천은 전략이 없다. 아, 지역의 민심과 아,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 이 아. 방향성을 가지고 공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방향성이 없이 공천하다 보니 감동도 없고 또 결론도 없다. 아, 지금 컷오프 당한 분들 중에서는 네. 상당 부분 수가 네. 화가 나지만 인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네. 인정하는 분도 뭐 있겠죠. 지역에서 뭐 민심을 잃었다든가.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억울한 분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네. 이거는 감동도 없고 전략도 없다.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역 민심을 전하면 그때 네. 가서야 그랬습니까? 네. 라고 말할 정도로 한동훈이 지역 민심과 전반적인 판세를 읽지 못하고 네.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휘둘리는 것도 휘둘리지만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되고 또 이게 이제 성적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달 뭐 중순이면은 비례대표 그다음에 지역 공천에 대한 성적표가 딱 나와서 명단이 짜지면은 네.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아, 사실 지금은 잡음도 안 나오고 뭐 나름 불만만 가지고 이제
슬며시 가고 뭐 탈당자도 적고 해서 네. 한동훈 비대위가 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월드컵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 선발한 선수들 명단 딱 보니까 아니 이 선수 왜 빠져 있어? 아니 이 선수는 왜 들어가 있어? 이번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네. 모 선수 하나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뭐 네. 들이받았다 해갖고 그렇죠. 잘하는 선수지만 문제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결국은 경기는 망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대진표가 나오게 되면 그게 성적표고 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네. 민주당은 네. 막 난리치고 막 깽판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나갈 놈들 나간 겁니다, 사실. 물갈이 될 인간들 물갈이 된 거예요. 왜냐? 우리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네. 비문계가 날아갔어요. 친박이 정권 잡았을 때 친이가 날아갔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정권은 한 번씩 권력을 갖게 되면 물갈이 교체를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죠. 그것이 좋든 나쁘든.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야 친윤계 좀 문제가 있어. 이번에 친윤계 중진들은 물갈이 해야 돼라고 네. 분명히 그런 메시지를 내보냈고 그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 사태와 또 뭐 장제우 의원은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태가 아니라 뭐 대표직 사태죠. 의원 지금 유지됐지만 장제우는 사퇴한 거고 불출마했고. 네. 근데 그 이외에 하나도 된 게 없다 이거죠. 대통령이 원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야 그래 뭐 권력 쟁취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물갈이 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네. 리셋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란 말이죠. 변화된 게 없다. 아 이거 뭐야 똑같네. 오히려 더 나쁘게 변했네. 성적표가 민주당보다 평가가 나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건 또 왜 그러냐. 여러분들 정치도 저희가 나와서 평론하지만 언론들이 다 기사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 네. 대진표가 짜여지면 그때 가서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분명히 바뀔 거다. 네. 아까 언론 노조가 이게 장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안 좋게 쓰고 있는데 네. 이달 중순 되면 정말 엄청난 비난 기사가 쏟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고 박사님. 네. 일단 대진표가 거의 다 짜져 있는데 이제 그 이재명의 공천하고 그다음에 한동훈의 공천 이게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선수들끼리 붙으면 총선에서 저는- 붙으면. 뭐 저는 그래도 네. 우리 쪽이 저 이재명이 쪽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반할 수 있을까요? 뭐 과반은 할 겁니다. 아, 과반한다. 네. 그런데 이게 정치에서 대의 명분가 원칙이 사라지면 남는 거는 뭐냐면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 그리고 아주 정나한 그 권력투쟁밖에 안 남아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저기에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의 명분이 있습니까? 그냥 죽고 죽이는 이런 싸움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쪽을 돌아보면 국민의힘을 보면 그럼 국민의힘이라도 올바르게 원칙과 대의 명분을 세워서 했으면 차이가 확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못한 거야. 맞아요. 예, 신혜시 대표가 그 점 지적하셨어요. 네. 우리 자유파의 입장에서는 원칙과 대의 명분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 윤석열 이승만. 정부를 성공시키고 네. 그다음에 2027년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국회의원들을 전투적 자유주의자들로 최대한 많이 진출시키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번 선거의 목적이고 원칙이고 대의 명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의 명분과 원칙에 맞게 국민의힘이 움직인다면 우리가 국민의힘을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갖고서는 이 원칙과 대의 명분을 제대로 다시 세우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 자유파 전체가 함께 모여서라도 이 대의 명분과 원칙을 그렇지. 지금이라도 다 제대로 세우자 네. 해서 국민의힘을 견인해 가자. 네. 그래야 종북 주사파와의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싶습니다. 이봉규 박사님. 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재명하고 네. 한동훈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부정선거가 좀 어려워져 가지고 국힘당이 과반 이상 하고 이제 문제는 국힘당이 과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반 이상 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쪼그러들 것 같아요. 쪼그러들고 잘못하다가 100석 이하로 쪼그러들고 뭐 조국이 몇 석 가져가고 뭐 이낙연이 한두 석 가져갈지 몇 석 가져갈지 이렇게 뭐 거기 좌파에서 또 막 가져가고 네. 문제는 이제 자유통일당이 원내 교섭단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왜냐하면요. 자 국힘당이 과반 이상 했다고 칩시다. 치다. 160석 네. 그래 쳐. 네. 그리고 저쪽이 뭐 나머지 뭐 좌파 다 합쳐서 한 140석 됐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해서 이 저 종북 주사파의 이 사법농단, 국정농단, 이 저 공산주의로 가는 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160석이라 그래도 결국은 국회 가서 싸워서 못 이긴다는 못 이겨요. 하하. 그렇기 때문에 저 이상적인 거는 국힘당이 과반 이상 만 160석 하고 네. 자유통일당이 2, 30석 해서 아. 캐스팅 보트라는 건 뭐냐면 과반에 대한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헌법 네. 지금 개헌에 대한 캐스팅 보트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200석이 되면 아무 제재 없이 쫓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캐스팅 보트 200석이거든요. 네. 200석의 캐스팅 보트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런 게 200석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캐스팅 보트를 자유통일당이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과반 이상 가지고 있고 그럼 민주당은 좀 쪼그라들고 이러면 우리가 뭐 말하자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자, 고 박사님. 그 이제 드디어 자유통일당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정당이 거대한 정당 국민의힘 정당 하나밖에 없고 저쪽은 정의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의당이 자꾸 끌고 왼쪽으로 가니까 네. 휴전선까지 넘어가 버렸어 저쪽은. 근데 우리는 거대 정당이 하나니까 이거는요 그냥 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자유통일당이 이제 나섰는데 네. 제3세력 싸울 줄 아는 이 자유통일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필요하죠. 정치학 박사님으로서. 예, 필요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과 우리공화당과 이게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네. 정권 재창출을 향해서 가자고 하는 그 대의 명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아. 그러면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또 모든 당이 다 이 합당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그 자유통일당 당원들 전부 국민의힘에 들어가자. 맞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제대로 된 자유파의 정책 대표체로 탈바꿈 시키자. 그건 뭐 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유튜브들도 다 했잖아요. 예, 저도 했어요. 다 했어요. 들어가라고. 예. 예, 그 길로 우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거부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나가라 그러고 손절하고 막 이랬잖아요. 특별로. 그래서 이제 쫓겨난 겁니다. 지금 네, 우리가. 맞아요.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북주사파의 전쟁은 아직 안 끝났고. 네. 그리고 종북주사파와 싸움하려면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이 진짜 행동해야 되는데 저 국민의힘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으면서 우리를 쫓아내고만 있으니 네. 그럼 우리끼리 밖에서라도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된 거거든요. 우리가 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종북주사파들 하는 그 똑같이 네. 분립과 연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쫓아냈기 때문에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나 따로따로 가면서도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우리가 하나로 손잡고 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립하고 연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 이번 선거의 경우에도 지역구는 국민의힘으로 찍자. 그렇죠. 그러나 비례대표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하나씩 나눠서 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통일을 찍는다고 해서 국민의힘 비례의석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국민의 미래라는 비례정당도 열심히 하고 자유통일당도 열심히 해서 전체 자유파의 파이를 크게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지역구는 그게 안 돼요. 네. 표분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어라.
그러나 비례는 자유통일당 진짜 제대로 된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유통일당이다. 네. 이런 방식의 선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자. 그걸 국민들이 조금 이제 불안해하는 거를 불식시켜 드리면은 네. 그러면 이제 비례를 그럼 자유통일당 찍으면 뭐 이게 표가 나눠져서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네. 3%만 넘으면 유효표예요. 그렇죠. 3%가 안 될 때 죽는 건데 요번에는 자유통일당이 3%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표가 저 무효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 박사 말대로 지역구는 저 국민의힘 밀어주고 네. 비례는 자유통일당으로 찍으면 그게 다 오롯이 투사들을 기르는 하나에 한 명이 들어가느냐, 10명이 들어가느냐, 7명이 들어가느냐, 12명이 들어가느냐. 여러분의 한 표가 결정적인 표가 되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너아라 TV만 실시간이 12,000명이 이제 지났고 신의 한수 그다음에 이봉규 TV, 고성구 TV 다 황장도 TV가 합치면 최소한 실시간 100만 명은 넘어가지 않았냐.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다 합치면 좀 줄이세요. 100만 명 갈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너아라가 12,000명 나중에는 갔는데. 가겠지만 나중에는. 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 5,300만 국민 여러분 이미 혜택을 받잖아요. 뭔 혜택을 받습니까? 유튜브의 혜택을. 이 유튜브 없이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또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마지막 전쟁 이 총선에 대하여 우리 유튜브들이 다 우리가 뜻을 합해서 최소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국 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익힌 나라인데 아니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주력 정당이 당원이 75년 동안에 30만 밖에 안 돼요. 30만 밖에 안 되는 그 정당 그 진성당원 가지고 한 달에 1,000원짜리 내는 거 1,000원짜리 내는 게 30만 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자유통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그러니까요, 이 국민의힘 정당을 맹목적으로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는 이승만 때는 자유당, 또 박정희 때는 공화당, 또 전두환 때는 민정당 몰빵 때렸어요. 기독교인 때는. 그러니까 이게 과잉복을 받아가지고 정당이 30만 밖에 안 된다면 75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을 끌어가야 주력 정당의 당원이 75만이에요. 75만. 이게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유튜브 연합이 계속 광고하고 또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어준 이 정당을 참 정말요 제가 가슴 아프게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더니 30만 밖에 안 되는 당원이 74만으로 늘어났어요. 그건 유튜브 플러스 우리 정당이 해산했어요. 그때 사실 우리 정당이 몇 명이었었냐. 돈 내는 진성당원만 42만이었어요. 42만인데 주로 기독교인들이 뭉쳐져 있는데 그래서 74만을 만들어줘서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 때 74만 명이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만들어주니까 우리 보고 나가라고. 이야 정말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해.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봉규 대표님들이 사표가 된다고 그랬는데 사표 안 돼요? 사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유통일당을 찍지 않으면 사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반대로 지난 총선에서 네. 자유통일당 포함해 갖고 뭐 우리공화당 등등등 소위 보수라고 하는 그런 정당들의 투표율을 다 합치면 3%가 넘어갑니다. 근데 다 찢어져서 3%가 합쳐지지 않아서 의석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여서 어차피 모이기로 했고 표가 있어요. 지난 18대 때도 아마 기독자유통일당이 거의 2.97%. 97. 그 뭐 몇만 표가 모자라가지고 0.3%가 그냥 12,000표야. 모자라서 의석을 배출하지 못한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77만을 얻었는데
12,000표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지지율이 자유통일당이 3.4 네. 많이 나올 때 3.6 이거는 홍보를 하나도 안 하고 언론 네. 홍보 없이 3.6 3.4가 나왔는데 네. 분명히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고 찍으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3%를 만들지 못하면 사표가 되는 거예요. 100만 표가 사표가 되는 거고 그 100만 표의 대표성은 애국우파거든요. 여러분들 맨날 말로는 그래요. 맞아요. 애국우파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봉규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 고성국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 신혜식이 들어가야 된다. 말로만 하고 그 몇 퍼센트 0점 몇을 넘기지 못해갖고 애국자들을 국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여러분들 예. 무조건 이번에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 더 고 박사님 보태면 이런 네. 거예요. 네. 자, 국민의힘은 3%는 넘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넘죠. 예. 그러면 이제 자유통일당이 3%는 넘냐 안 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에 국민의힘 빼고 네. 자유통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당도 있고 우리공화당도 있고 그 밖에 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중에 3% 넘을 가능성이 제일 큰 정당한테 모아줘야 돼. 모아줘야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야 사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요 할 일을 거의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조중동에 광고를 해서 롯데호텔에서 모든 군소정당 다 모여서 연석회의를 하자. 조중동에 광고까지 냈는데 안 왔어요. 이 군소정이. 그 왜 하느냐. 자기들이 단독으로 해서도 된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도대체가 왜 안 오는지 난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나는 역사적 책임을 다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때 쫓겨난 뒤에 우리가 다시 이제 당을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당원이 돈 내는 당원이 진성당원 플러스 일반 당원이 합쳐서 130만이 넘었어요. 현재 133만이 넘고 우리는 한 달에 당비가 3억 이상이 들어와요. 3억 이상. 예, 3억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직력을 갖추고 특별히 우리가 자유말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건 일반 조직이 아니라 아예 카드의 남발을 가지고 조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을 해놓으니까 지금 현재 조직된 것이 약 700만이 넘었어요. 700만이. 이렇게 되니까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드디어 현역 의원이 부산에 있는 현역 의원이 지금 우리 당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줄줄이 이제 들어오신다는 콜이 저한테 이제 신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강훈 목사 저 불쌍해서라도 안 돼. 이번에 들어간 그 현역 의원은 그 또 여성일 뿐이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는 이 당을 못 걸어가. 그래서 뭐 3선 4선 하신 분들이 연락이 와요. 이 정강훈 목사가 불쌍해서라도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네. 이런 이제 막 연락이 이제 네. 오기 시작합니다.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요. 내가 지금 나한테 연락 온 사람들만 이렇게 해보면 10명 가까이가 현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오늘도 국회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서 현역 의원들을 몇 분 만나고 네. 왔습니다. 근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요. 무슨 고민이냐?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직이 있고 여기에 내가 몸과 피와 살을 다 담아서 지켜왔는데 네. 지금 탈당을 해서 새로운 신당으로 간다는 게 부담이 된다. 네. 이런 부분이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국민의힘에 있다가 나와서 최근까지도 그래서 다시 자유통일당으로 오셨고 언제든지 또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력이고 한 몸이다. 지금 종북 좌파 세력들은 과거에 통진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을 견인했지만 네. 이제는 아예 그냥 당을 합쳐버렸다 걔네들은. 그래서 아예 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상황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장악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자유통일당은 조직이 있다. 네. 그리고 목표가 뚜렷하다. 네.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 주한미군, 한미동맹, 네. 그리고 자유통일로 가는 목표가 뚜렷하다. 네. 다를 게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선명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 조직, 선명성, 네. 거기에 자금이 필요한데 자유통일당만큼 자금이 확실한 당이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보다 훨씬 낫다. 빨리 낫죠. 선택을 해서 네.
자유통일당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견인 플러스 우리가 장악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강하게 좀 몇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네. 거의 절반 이상이 오케이를 해서 다음 주가 되면 네. 상당 부분 결론이 나고 어, 많은 분들이 네. 공감해서 오실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지역에 나가서 지금 있는 그 후보들이 네. 이제 박성중 의원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예. 어. 김포 그쪽이 박성중 의원이 부천 쪽에 갔는데 조직이 한 명도 없더라. 없어요. 아무도 없어갖고 참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 자유통일당은 자유마을과 함께하는 시민단체 조직이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직이 전국에 있고 이렇게 강력한 데가 없다. 어제 제가 그 장충체육관 그 영상을 다 보여줬어요. 일부러 광화문 영상하고 네, 봐라. 네. 이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춘 조직. 체육관이 생긴 이후로 제일 많이 모였어요. 저 보세요. 저 대한민국의- 보세요. 저게 장춘 그렇죠. 체육관이 생긴 이후로 제일 많이 이 모였습니다. BTS 아니면 저렇게 못한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거의 다 대부분 절반쯤은 관심을 갖고 네. 함께할 의지를 보이셔서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주면 네. 아마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당하고 어려움에 봉착한 의원들 상당수가 자유통일당으로 입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방송을 마칠 때가 됐는데 마지막 발언을 우리 한마디씩 하시고 이제 또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특별히 그 각 유튜브별로 애청자들이 동시 시청을 하는 것은 이건 역사적 초유의 사건입니다. 초유 사건인데 희망은 여기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고 박사님, 예.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고 방송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네. 오랫동안 우리 자유파가 이런 모습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맞아요. 보여드려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네.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왜 이렇게 따로따로 노냐. 목표가 같고 네. 뭐 작은 차이 그거 못 넘어서냐. 우리가 2019년에 강화문에서 다 넘어서지 않았냐. 그렇죠. 그런 질책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봉규 대표, 신혜식 대표 그리고 아까 전화로 네. 우리 황장수 소장 아주 반갑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이렇게 따로 또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네. 여러분들도 좀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봉규 박사님. 또. 네, 그 희망이 보이고요. 네. 이번이 또 찬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뭉치고 싸우면 이번에야말로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해질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네 유튜버 다 5대 유튜버 빼놓고도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또 아마 뭐 안정권이라든지 이런 네. 투사들이 또 많습니다. 네. 오상종이라든지 이런 투사들 뭐 또 환경구 단장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이 또 함께 하니까요. 그런 분들과 하면은 큰 일을 또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신혜식 대표님. 예, 참 의미가 깊은 네. 방송인데 다음 주 또 합니다. 네. 또 기대가 되고 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네. 극복할 수 있는 총선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네. 무조건 이긴다고 극복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이기는 방식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 네. 이런 걸 좀 봐야 되거든요.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전당대회 있고 또 끝나자마자 다음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통일당 이 분열이다. 뭐 거기다가 투표하느니 우리 힘을 모으자 이런 말씀보다는 네.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견인할 수 있고 또 선명성이 있어야지만이 또 우리의 목소리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하여튼 제가 바쁘게 와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하여튼 다음 주에는 제가 준비 좀 많이 네. 해서 오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저 거의 지금 2시간을 방송했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은 왜냐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파 정당은요 실력이 30만 표예요. 진성당원이 1,000원짜리 내는 것이 30만이 이게 끝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국민의힘당이. 그래서 설령 이겼다고 칩시다. 155석이나 160석을 했다고 칩시다. 이분들이 싸움을 할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저쪽 애들은 숫자가 적어도 완전히 간첩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 버리면 윤석열 못 지켜냅니다. 우리가 이겨도 못 지켜낸다고요. 이미 벌써 시작했어요. 저쪽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우리 애국하시는 의원님들이 10명만 속히 이제 뭐 다 이제 벌써 느낌이 오고 또 연락도 오셨는데 속히 입당을 해주시면 우리가 투표 남발을 3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3번으로 하면요. 이거는 선거 자체가 그러면 국민의힘 정당이 예를 들어서 170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30석을 한다고 칩시다. 원내교섭단체를. 우리는 비례대표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럼 플러스 합하면 200석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자유통일입니다. 이것이 제2의 건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선거 끝날 때까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정말 너무나 바쁘시지만은 우리가 한 달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할 생각입니다.